노다지 쌀전. 오늘 저희는 전력기기 시장 호황 속에서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025년 현재 이 기업의 아주 견조한 수주 실적 그리고 신사업 확장이 과연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까요? 아니면 미국 관세 문제라던가 핵심 인력 부족 같은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저는요, HD 현대일렉트릭이 탄탄한 실적과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면서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지표들, 그 이면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 특히 그 예측 불가능한 관세 문제라던가 또 생산의 어떤 핵심적인 제약 요인을 고려했을 때 글쎄요. 마냥 낙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세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변수죠. 그렇지만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에서 예상되는 최대 20%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판매 가격에 성공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목표치가 50% 초과였는데 일부 변압계 계약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비용 전가에 합의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관세가 이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미국 공장 인수하고 또 신규 투자 통해서 현지 생산 능력 확대하고 있고 특히 기술 장벽이 높은 765kV 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텍사스 지역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높은 수익성 그리고 기술력까지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생산 설비까지 갖출 계획이고요. 비용 전가율이 그렇게 높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비용 전가가 성공적이라고 해도 그 관세 비용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회사로 다시 환입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기별 이익률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세율이 가장 높게 반영될 걸로 보이는 게 이제 2025년 4분기인데 이때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환입 시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변동성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관세 부과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이 확보한 아주 강력한 신성장 동력들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잖아요. 텍사스에서 1,400억 원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 수주한 거, 이게 미국 시장 본격 진출의 신호칸이라고 보고요. 계속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서 ESS는 앞으로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수익성도 예전에 국내 사업할 때보다 훨씬 개선됐다고 하고요. 또 유럽의 친환경 규제 강화, 그 SF6 가스 규제하는 거요. 이게 오히려 친환경 GIS, 그러니까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HD 현대일렉트릭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관련 발주가 급증하면 시장 선점 효과랑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10월에 완공 예정인 중저압 차단기 신공장, 이것도 생산효율을 높여서 2030년까지 해당 부문 매출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니까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건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좀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생산 능력? 2028년까지 30% 증설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병목은 설비 투자가 아니라 숙련된 생산 인력입니다. 이 변압기 같은 핵심 공정 인력은 이게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도제식으로 배우고 숙련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립니다. 이 인력의 숙련도가 바로 제품 품질하고 직결되고 또 비용 문제하고도 관련이 깊죠. 그래서 필요한 숙련 인력을 제때 확보하고 또 유지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과제고 지속적인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2028년, 2029년 생산 슬롯까지 수주가 이미 완료됐다는 거, 물론 장기적인 안정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단기적인 시장 변화나 경쟁 심화 이런 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당장 국내 한전 물량 대응하는 것도 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숙련 인력 문제 정말 중요하죠.
회사도 그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7년에 가동될 신규 설비에 필요한 인력을 벌써 2024년부터 미리 채용해서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또한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이나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특정 지역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수익성 높은 유럽 시장에 우선적으로 생산 슬롯을 배정한다거나 중동은 GIS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식으로요.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 거죠. 선제적인 인력 확보 노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숙련 인력 확보하고 유지하는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대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관세 문제 역시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주 견고한 수주 잔고, 그리고 성공적인 관세 리스크 관리 능력, 또 초고압 변압기, ESS, 친환경 GIS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세 영향의 최종 결과, 그리고 성장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숙련된 생산 인력 확보라는 이 본질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염두에 둔 좀 신중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밝은 전망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